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지금 시즌 몇이야 이제? 시즌이 오늘 지난번에 4였으니까 이번에 5. 5. 왜냐면 시즌 3가 됐는데 변한 게 없더라고. 우리가 시즌 보면은 뭐 우리가 매회 시즌을 바꿔버리기로 했어. 시즌 5 15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뉴욕타임스를 한번 가봤어요. 그렇지. 예. 그 앞에. 예. 그것도 뭐죠? 무슨 스퀘어지? 타임스퀘어. 또 가보고. 예. 갔었어. 그래서 내가 일화를 얘기해. 워싱턴 DC에 갔어요. 네. 그래서 야 거기 있는 나머지 전부 다 와봤어. 얘만 안 와봤어. 그래서 야 백악관이라도 가봐야지. 코앞이야 코앞. 싫어요. 엎어서 자. 호텔에서 계속. 그다음 시내에서 나온 게 어디야 어디? 존스 홉킨스 대를 갔지. 계속 비슷해. 네. 아니 그거는 우리가 가기로 돼 있는 데니까 갔고 이거라도 보라고. 저기 누구죠? 이 레이건 공항. 그리고 존스 홉킨스 뭐 많이 갔네. 계속 자 안 나와. 호텔에서. 예. 그러더니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냐면 UC 버클리 대학에 가셨죠. 버클리 대학에 딱 도착을 했어. 네. 도착을 해서 강연장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 있는데 눈이 퀭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일적으로 인해서 퀭 해가지고 날 쳐다보니 형님 여기가 어디예요? 매일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 밥 먹고 공연하고 다음날 집에 가서 공항 가고 그렇게 해서 또 비행기 타고 일상이 계속 밥 먹던 거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됐다니까 진짜. 6시쯤에 누가 깨워 6시쯤에 그럼 내려가면 누가 우리를 실어. 그럼 누가 우리를 싣고 공항으로 가. 거기서 검색대 통과해서 한참 지랄하다가 비행기 타고 내려요.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실어요. 우리를 지금 어딘가를 끌고 가서 밥은 먹여 일단. 왜냐면 그때 내리면 점심때쯤 되거든. 응? 밥을 먹여. 그런 다음에 어딘가로 끌고 가요. 또 실어? 네, 또 실어. 끌고 가가지고 사인을 하래. 사인을 해. 좀 있으면 강연을 하래. 강연하고서 끝나고 나면 또 사인을 해. 내 일생에 이렇게 이 짧은 시기에 자기 이름 써보긴 또 이렇게 많이 써보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어디로 실어. 차가 큰 거 실어가지고 가면 거기 한국 사람이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밥을 먹고 사진을 찍어요 이번에. 사진을 찍고 호텔에 다시 마지막에 넣어줘. 새벽 한 2, 3시 돼요. 자야지 하면 6시 다시 깨워. 또 일상이 새로 시작돼. 또 이렇게 뺑뺑뺑 도는 거야. 아이돌이군요. 아이돌. 죽을 뻔했어 우리 완전히 진짜로. 소녀시대 일정. 한 2시간씩 잤나 하루에? 완전 죽을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가지고 제가 형님 여기 어디에요? 예, 하여간 저기 정부 선관위와 영사관에 감사드리는 건요. 저희들의 이런 무리한 일정 소화를 걱정하셔서인지 일정을 많이 빼려고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소 좀 쉴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잠이 안 깼나? 예. 자, 오늘 시사 단두대 시간인데 또 우리 하어영 기자 나오셨어요. 이분이 목이 아주 두꺼워요. 제가 매주 단두대에 올려가지고 참수를 하는데도 계속 나와. 자, 최근에 우리 하어영 기자가 대특종을 했습니다. 디도스 관련된 특종인데요. 뭐가 특종이야? 네. 우리 없는 사이에 무슨 특종을 했어? 없는 사이에 제가 한 주 빠지면서 디도스 공격 관련돼서 취재를 했죠. 그게 9일 경찰 발표 때 돈 거래가 없었다. 이거 돈? 네, 그래서 저희들이 돈 거래가 있었다. 우리 다 얘기했던 거야 이거. 1억쯤 될 거다. 그래서 좋습니다. 김호준 총수는 특대 XX-라지 특종을 했다면은 XX-라지 정도. 예. 좋습니다. 자, 저희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 거기서 산 옷 왜 안 입고 왔어?
내일 입으려고. 옷을 사줬어요? 네, 이제 김원준 씨가. 돈은 내가 내고. 모르겠는 우리 김청수가 골랐는데. 아니, 사이즈가 우리나라 없잖아. 야, 나는 XXX 라지로도 못 사는 거를 거기서는 X 라지로 샀어. 야, 이 아주 뚱보 동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무 미국이 그건 좋더라고. 몸에 쫙 붙어 옷이. 아, 뒤져. 다 뽑았어. 신발도 뽑고, 코트도 뽑고. 그렇습니다. 예. 와이셔츠도 하나. 빤스는 못 샀네. 에이, 이 새끼. 실패, 이 새끼야. 이 돼지야. 아니, 미국 갔더니 감을 잃었어, 감을. 자. 성대모사나 해봐, 하나.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게 거기서 빵빵 터트린 성대모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근태 전 의장이 무슨 말만 하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죠. 대통합 밀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통합의 미라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잘하는 분이, 김근태 의장 잘하는 분이, 아유, 이 의원님이 언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했냐? 내가 한번 그걸 흉내를 내보겠다고 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아주 빵빵 터트렸어, 아주. 네. 그래. 자, 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많이 나셔야 되는데, 우리 이근한 목사, 예. 한국교회의 자존심. 목사님 아니야. 예. 예술이라고. 한마디 해.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야, 이근한. 너 이 새끼 아주 구라가 예술이더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빨리 쾌유하시고, 다시 우리 정치 무대에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아, 김근태 의장님은 우리 한국 민주화 운동의 또한 산증인 아니겠어요? 예. 빨리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MB 정권 하라에서도 쫄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들이 협찬한 광고 전하겠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습관이나 관습, 통념, 편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을 낳을 때 우리는 그때 생각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말. 예. LA 공연을 갔더니 말이죠. 어떤 그 교포분이 게싱한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뭔 말인가 했어요. 게싱. 예. 게싱. 저는 이렇게 게싱하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 그분 끝장이었어요. 예. 새로운 생각을 낳을 때 우리는 그때 게싱한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예. 자. 더 올때 이게 갑자기 그 양반이 쭉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all of a sudden. 말 중간중간에. 더 오랜 줄 알았어. 우리 사회 현장에서 소수자들과 연대하며 실천 철학의 모범이 되고 있는 철학자 고병권 선생의 철학책, 생각한다는 것. 예. 게싱한다는 것. 예. 너머 학교에서 예, 협찬합니다. 예, 생각한다는 것. 예, 너머 학교. 너머. 예. 생각한다는 것은 2009년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저작 지원 당선작이고요. 2010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을 선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모임인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 추천 도서 외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밀었고 청소년 도서 분야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예, 생각한다는 것, 게싱한다는 것. 예. 이분이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현장에서 경험과 공부를 하고 계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뉴욕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현장에서 새로운 그리고 기고도 하고 그러셨어요. 예, 이분 글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경희 프리즘, 예, 함께 공저였죠. 예, 생각한다는 것, 고병권 선생님의 철학 이야기 많은 관심 바라고요. 자, 이 진짜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 예, 그 보보스로 이제 전 세계 지적 돌풍을 일으켰던 저자의 최신작 출세 기술보다 도덕, 정서적 능력을 가르치라. 예, 인성이 부족한 판박이 엘리트를 양성하는 한 제2의 각하가 나올 수 있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담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과 성공의 길로 이끄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란 책 데이비드 브룩스의 소셜 애니멀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뉴욕타임스 트위터가 생겼어요. 골뱅이 시사 CCTV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많은 방청객이 오셨는데 사연이 있으신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알려주셨다고들 하는데 저희 집은 반대랍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에 김총수님이 강연하러 오셨을 때도 저를 통해서 표를 구하시고 강연 들으러 가셨어요. 아, 이런 개념 어머니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 우리 엄마 소원인 뉴욕타임스 방청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럴 때 네. 엄마 없더라.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안 왔어. 오셨어. 오셨어요? 예. 어머나. 아이고, 옆에 계신 분 따님이시고. 예. 네. 예. 어머니 왜 이렇게 그 종북 좌파 성향을 띠고 계십니까? 저희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한테 예. 낙곰수 얘기를 듣고 예. 그걸 들으면서 지난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렇게 답답했던 게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40년씩이나요? 네, 좀 많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러면서 40년간 무슨 일이 계셨길래? 그러면서 참 좋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또 따라하고 그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참 좋더라고요. 제 관상을 딱 봤을 때 두 모녀분은 상당히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 그런 편이에요. 남자친구 그거는 딸한테 들어야지. 응? 예, 그렇죠. 따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엄마랑 얘기 많이 해요.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도 아니요. 그건 아니시고. 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 소통이 안 되는 모녀였습니다. 네. 그걸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예. 자, 그리고, 모 통신사 전산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IT 종사자로서, 지난번 농협 사태 때부터 이번 선관위 디도스까지 참으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관위 문제 다루신다고 하니 직접 방청하면서 꼭 듣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아유, 그러시구나. 그럼 견해를 한번 물어보죠, 일단. 이 선관위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은 뭐예요? 결론. 일단은 이게 디도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그 IT 종사자들은 거의 이건 객관식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은 그 장비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로그를 까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하고 하는 건 다 주관식 문제를 풀듯이 계속 답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까면 다 나오는 거를 무조건, 그리고 디도스란 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IT 쪽에 문제가 생기면 디도스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디도스니까 어쩔 수 없네 이런데 IT 종사자들은 저건 디도스가 아닌데 왜 디도스라고 이게 발표를 먼저 할까? 그런 의문이 좀 먼저 생기죠. 뻔한 얘기였어요? 예. 아니, 뭐, 사실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예. 근데 하여튼, 이런 정보의 로그 파일만 까면 모든 게 확실한데, 그렇죠. 그거 안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네. 정보에 비교적 근접해 있는 우리 김어준 총수, 하어영 기자. 두 분의 설전, 지금부터 한번 설정이 될까? 설전이 될 것 같아. 예. 어떠세요? 굉장히 긴장하고 계셔. 목을 쳐버릴 테다. 아니, 일단 하어영 기자는 어떻게 본인이 예측하는 네. 이 사태의 원인, 이유, 한마디로 결론. 누가 어떻게 한 소행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전제가 조금 다르긴 해요. 네. 전제가 다른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디도스 공격만으로 선관위 홈페이지가 그런 식으로 다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어서 그러면 반대로 이 사건이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의 취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럼 이것이 디도스 공격의 자료가 있으므로, 디도스 공격의 흔적이 있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디도스는 어떻게 발생된 것인가? 여기에서 좀 출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키사라고 하는데요. 정부 한 기관이죠. 거기에서 이번에 디도스 공격을 한 프로그램이 카스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도 말하자면 화이트 해커죠. 해커를 통해서 그것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들 또한 선관위 홈페이지가 투표소 RG DB. DB, 그렇죠. 그것만 알려주는 주소집이. 예, 그것만 하기에는 이 카스라는 프로그램은 이거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저희들도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스 공격을 존재했기 때문에
이 디도스 공격은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그 이후의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별개로 좀 진행이 된 그런 취재입니다. 네, 그렇군요. 디도스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건 중요한데 이건 마이너해. 디도스 공격은 왜 일어나느냐? 이게 그렇죠. 진짜지. 그게 페인트 모션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게 10월 27일부터 제가 주장하던 바예요. 디도스 공격으로는 주소 DB를 다운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DB를.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정찰이 실수한 부분 이거지. 그렇죠. 디도스 공격이 우리는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고 하니까 디도스 공격 자체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디도스냐 아니냐가 아니라 DB 연결을 끄는 거에 끄는 그 정체가 뭐냐. 그렇죠. 뭘로 끊었느냐. 디도스가 아니라는 거지. 디도스 공격으로 보이는 게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실제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디도스가 아니라고 치면. 그럼 내부자의 소행이거나 외부에서 해킹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걸 내부자 소행일 개연성이 높다고 해서 주장해 왔던 게 이 전체 그림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이게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에요. 이게 보면 들켜도 덮어질 수 있다고 마치 과거 농협 사례처럼 그런 흔적이 보인다고 대부분 되게 뻔뻔하게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사실 해킹을 못하게 막아놨을 거라고 틀림없이 내부자가 도메인 네임만 살짝 바꾸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뭐 투표 점 뭐뭐 돼 있으면 투표 1점으로 바꿔도 금방 끝나는 문제고 아주 한 줄만 바꾸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추론하기를 내부자가 연루되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주장했던 디도스 해킹이라면은 얼마든지 순식간에 그 디도스로부터 비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안 쓰고 계속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던 것은 선관위가 디도스 애초부터 해킹은 또 달라. 그렇죠. 여기 지금 말하는 해킹은 이제 들어가서 DB 연결을 끊었다 이거지. 누군가가 그 관리자 권한을 얻어서 그 권한을 끊었다는 건데 이건 사실 시간도 걸리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흔적도 남을 수 있고 위험 소지도 대단히 높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저희들도 가능성을 갖고 출발을 했거든요.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만약에 내부에서 했다고 하면 관리자 권한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접근을 했다고 하면 로그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어서 이게 또 다른 논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만약에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접근했다고 쳐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검색을 누르는데 DB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러면 아무 화면도 안 뜰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했다고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론합니다. 추론하는데 근데 그걸 바꾼 것도 DB에는 남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줄을 바꿔버리겠지. 그 기록 자체를. 그것만 싹 바꾸고 만약에 경찰에 줬다면 결국 경찰이 받을 수 있는 건 웹 로그 중에 접속을 누군가가 그렇죠. 그때 많이 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도스라고 경찰을 한 거야. 나는 경찰이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하나는 경찰한테 이 파일이 갔는데 경찰이 의심할 만한 대목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디도스냐 그렇죠. 아니냐만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고 보내줬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이 저도 조작했을 거라 보지 않는 게 이게 사이버 대응 테러 대응 센터는 팀이 여러 팀이 있는데 가장 선임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이스라고 불리는 팀이 1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수사를 한 팀 3팀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그 기록을 받고 이것을 수사하는 팀 자체가 이것이 이렇게 큰 사안이라는 존재도 없었고 사실 그렇게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 문제 제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 그렇죠.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나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 방송을 듣고 그래서 착수했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경찰도 실제 경찰까지 다 전체를 어떤 작전 속에 집어넣는다든가 이거는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예. 쉽게 새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작업된 로그 파일 넘겨졌다. 그러면 그 작업을 고친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접근할 수도 있고 로그 파일을 고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더더욱이 내부자 작업에 이게 다 추론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최초에 제기한 것도 그냥 추론에 의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대단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새벽 1시, 5시에 박원순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는 게 첫 번째 뉴스예요. 그리고 나서 있었던 게 새벽 6시에서 8시 반 그렇죠. 그 사이에 선관위가 공격을 당했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는 뉴스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주소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별도의 뉴스가 나왔죠. 이 가짜다고 생각한 게 처음에 디도스라는 게 품이 많이 드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좀비라는 게 별거 아니야. 남의 PC인데 이 원격에서 누군가가 어떤 명령을 주면 이 좀비 PC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 내가 접속 안 했는데도.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량으로 접속이 일어나면 사이트가 다른 정상적인 접속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좀비를 확보하려면 감염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감염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게다가 그 좀비 PC가 켜져 있어야 돼. 꺼져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좀비 PC라는 건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확보하려면. 이게 힘들면 돈 주고 사요. 그렇죠. 구입 가능하죠. 네. 구입도, 대행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커져. 대당 얼마. 더군다나 생각을 해보면 당시가 새벽이에요. 새벽 1시, 뭐 5시 이럴 때 그 사람이 깨서 자기가 평소에 확보해둔 좀비 PC라고 하자고. 하지만 그 사람이 선거 전날 새벽 3-4시에 깨가지고 PC를 하며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그러면 확보한 좀비 PC 수준은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중국은 우리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이나 더 새벽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좀비 PC를 확보하고 대응을 시키든 어쨌든 간에 이게 전체가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요. 공격을 했어. 디도스. 그렇죠. 박원순 홈페이지를. 그럼 무슨 피해가 있어? 새벽 1시에 박원순 혹은 새벽 5시에 박원순 홈페이지를 공격한다고 하면 무슨 피해가 있냐고. 선거에 그렇게 품이 많이 들거나 돈을 들여서 뭘 했어요. 그럼 피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결정적으로 1억을 들여서 하면 10억의 피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00억의 피해든. 근데 아무 피해가 없잖아. 박원순 홈페이지가 다운된다는 게 선거에 주는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품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 피해가 없어. 이런 멍청한 짓 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것은 가짜 공격이라는 거지. 이게 내 의심의 출발이에요. 예, 이런 그렇죠. 주장은 늘상 김원준 총수가 해왔던 건데 예, 예. 이에 대한 그 경찰이나든지 이런 예. 그 수사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수사당국은 아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제는 아예 깔고 있지 않죠. 없지. 아예 전제를 이게 깔고 디도스가 있지 있었냐 없었냐만 찾았다니까. 않죠. 네, 아예 전제를 깔고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스 공격 자체에서도 돌발 변수가 나온 거죠. 그렇지. 예, 왜 어떤 변수가 나왔냐면 예. 8일 감추기로 했었던 청와대 행정관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리고 지난 13일이죠. 13일 감추기로 했었던 돈 거래가 폭로가 된 거죠. 1,000만 원이었나요? 1억. 1억이요. 1억인데 난 1억 그러니까 액수가요. 액수가 저희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억대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약간의 페이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보자 보호를 위한 페이크도 있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 됩니다. 아마 사건이 진행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보다 한 발 더 나간다. 한 발 더 당연히 나가죠. 나가야 나가야 할 필요가 이제 있죠. 의무도 그렇지. 있고.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자존심 문제도 그렇죠. 있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경찰보다 우리가 낫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경찰은 왜 그 검찰보다 못하다는 걸 조현호 스스로 때문이야. 조현호 내가 보기엔.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나란 인간은 도대체 뭘까? 앞으로 그 컨셉으로 가라. 아. 조현호의 자괴.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그 조현호 청장의 말이 굉장히 뭐랄까요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아 그래요? 뭐라고 좋아요. 그래요? 멘트 그대로 읽어줄게. 예.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의도적 축소, 은폐는 천벌받을 뜻이죠. 야, 그래놓고 장자연은 그게 뭐냐? 장자연 당시 경찰청장이었어요. 경기지방경찰청장. 민주주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선거에 대한 이런 디도스 공격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꼭 밝혀낼 것이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발표 이후에 우리는 공격적으로 계좌 통화 내역 추적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좌 추적하니까 1,000만 원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13일에 처음 알아낸 것입니다. 그 다음날 조현우한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데 네. 발표하지 않았지. 근데 이게 문제가요. 이게 발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이 날짜도 청장이 말한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왜 9일 착오인가요? 착오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9일 날 경찰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8일 날 이미 경찰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뭐를? 금전거래가 있었다라는 금전거래가 사실. 있었다는. 네. 그리고 행정관의 존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회의를 거쳐서 덮기로 합니다. 근데 이 회의 때 이 회의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두 번에 나눠서 청장 집무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사이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요. 두 번째는 수사국장하고 기획관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그러니까 단독 범행을 했다, 공 씨가 라고 브리핑을 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런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 그 자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 채널 A 동아일보 채널 여기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 뭐냐면 행정관의 존재를 드러내죠. 행정관이 있었다. 그래서 특종이라 아주 대대적으로 떠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혼란이 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금전거래는 묻고 행정관은 오픈하는 것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인권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뭐 차차 뭐 하기로 하고요. 예,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수사 초기에 거의 밝혀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사이버 수사대, 그러니까 경찰을 수사를 할 때 행정관이 존재하고 돈 거래를 발표는 12월에 했지만 실제 파악하기로는 이게 10월 말에 수사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10월 26일 날 선거하고 우리가 10월 27일 날 방송하고 10월 28일 날인가에 방송 올라갔어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방송을 듣고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어. 어머나. 조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우입니다. 김총수님, 시작하겠습니다. 됐네? 하여튼 수사에 들어갔다고. 그러고서 며칠 이내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 아니야, 그다음부터는. 그냥 설마 그런 일이 하면서도 자기들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근데 11월 초에 이거가 이미 밝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묵혀둔 거예요. 그 사이에 소위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의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수용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수용은 조윤호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경찰은 이런 의문, 합리적인 의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그걸로는 디도스로는 선관위 홈피를 뚫을 수가 없는 걸 알 텐데. 근데 왜 자꾸 디도스에만 이렇게 말하자면 미련을 두고 있는 건지. 경찰은 나머지 것은 증거가 없으니까. 이쪽에다 물어봤어요. 이쪽에다. 담배 피러 갔다 올까? 사실은 김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에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것은 11월 말하고 12월 초에 그 일당 공 씨를 포함한 디도스 공격을 한 일당을 잡고 나서 공 씨가 최 의원의 비서다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 전혀 조율되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언론이 보도를 타면서 경찰도 당황하고 청와대도 당황하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피의자를 잡고 나면 열흘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수사진은 수사진대로 이건 제대로 보여주자. 이건 실제로 있었던 회의 석상에서 나온 말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우리도 사이버 수사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고 우리도 계좌 추적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다 대고 그 회의 석상에서 그분께서 안 돼라고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 예,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현호 청장이 경찰의 적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예, 지금 지금 그렇다면 밑에 수사관들은 조현호 청장 눈치를 봅니까?
이게 그게 명령상에서는 명령 드릴 수밖에 없지. 아니, 근데 이제 심정적으로. 심정은 반발하겠지. 반발하죠. 검찰은 오히려 그 이후에 검찰의 그러니까 딱 그 보통은 차장 검사가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 차장 검사가 하는 말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일 보도 말고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추어 보건대 지금 현재 경찰의 실제 수사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 조현호 청장으로 하여금 막 이렇게 좌충우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경찰의 수사 발표 이런 그 상황들을 계속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조현호 청장이 쩔쩔매는 어떤 분을 위한 이런 그 말하자면 전략적 행보를 지금 조현호 청장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죠. 야, 그냥 가까 때문이라고 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가까 때문입니까? 오늘 경찰청 차장은 네. 심지어 총선 출마하겠다고 명예퇴직 신청했죠. 이 상황에서. 이건 정말 경찰 내부에서는 그 새끼 나보다 먼저 조현우 청장도 출마한다는 썰이 파다한데 부산에 나온다는 얘기 있었죠?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출마하기만 해봐. 절대 떨어뜨려야 청장 계속 계셔야 됩니다. 이 성대모사가 국회의원 나가면 더 재밌지 왜? 아유, 어렵게 개발한 거야.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계속 하는 거지.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물대포 쏠 수 없어. 이러면서. 근데 경찰이 실제로 보면 디도스 공격자를 이렇게 신속하게 찾아낸 거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디도스 공격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대부분. 못 잡아내고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잡아냈잖아. 얘네들이 진짜로 잡아낼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다고. 네. 자, 그런데 그 김총수가 주장하는 대로, 의심하는 대로 정말 그 이제 내부자 소행으로 결론이 날 수 그때까지 다 있을까? 맞잖아. 이것도 다 맞아. 결론이 날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고 봐요. 이 정부 아래서. 그래서 나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네. 선관위 내부자가 연관되는 순간 선관위 자체의 공신력이 무너지는 거야.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의 공신력이 무너지면 사실은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 선거를 진행할 능력을 상실한다고. 선거 결과가 나와도 사람들 의심할 거 아니야. 선관위 내부자가 여기 연루됐다는 사실을 발표한다면 최대 많이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단순해지지 않는 게 내부자가 있잖아? 공모자가? 그럼 내부자한테 명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지원자 있을 거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면 사주한 사람이 있고 그 사주한 사람이 다 혼자 있겠나? 그 사주한 사람을 또 명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쭉쭉쭉 타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되면. 그러면 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적당히 끊기도 어려워요. 검찰이 선관위 내부에 공모자가 있었다. 라고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이 밝혀지느냐 마느냐의 단초가 되겠지. 지금까지는 나올 수 있어. 여기까지는. 경찰도 찾아내려고 하면 검찰도 못 찾아낼 일이 아닌 것이 당일날 전화통화라든가 기록들 뒤져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그 전체 권한을 가진 그 어드민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시스템 전체의 로그가 남는다고요. 하나만 남는 게 아니라 이걸 전부 다 한 달 내내 노가다로 다 고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걸 고치면 저기 어긋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통으로 받아서 시스템을 전문가들이 2, 3일만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네. 이 사건은 끝날 수 있거든? 증거를 가지고서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 건. 검찰도 판단을 하겠지. 네. 그래서 저 위에 라인이 네. 과연 친박이냐 친이냐 그 라인의 끝에 있는 만약에 이 전체 지금 적어도 이 보좌관 혼자서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좌관 27살짜리야? 뭐 8살짜리? 25이지요? 27살인지 술 먹다가 갑자기 그렇죠. 디도 싸자!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때려 삘까에 뭐 이렇게 해서 때려 삘까에 갑자기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게 그 시간에 갑자기 좀비 PC를 그만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거니와 했다고 치자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술 먹다가 전화해가지고 야! 그 선관위 때려!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지가 얻는 게 뭐야? 나경원이 당선되면 자기가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공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또 이해가 가. 응? 그것도 아니잖아.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해가 가지. 예. 근데 그 리스크를 지면서 뭐 동거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그냥 한번 해봤다는 거잖아.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 끝에 사주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친이냐 친박이냐에 따라 나는 밝혀질 수도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 기자님 좀 잡아줘요, 그 사람. 저희들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준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내일 뭐 기사가 좀 더 나가긴 하겠지만 아까 언급드린 그 행정관의 존재에 저희들은 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청와대 행정관이니까 네, 청와대 행정관이요. 뭔가 또 새로운 단초가 되지 그 사람이 않을까? 또 이쪽을 봐봐요. 네, 총리실 정보관리관 선관위 내부에 이 로그 파일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 내가 보기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쪽을 봐봐. 그러니까 자꾸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체에 접근하도록 다른 변명을 못하게. 뭐야 이 돼지야! 개운해. 빨리 이렇게 속 시원한 기사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공토 어깨 안마기. 직장인 학생 노인분들의 뭉치고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팡팡. 예, GS 홈쇼핑 G마켓 옥션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는 우수 중소기업 전동어깨 안마기. 예, 고가의 안마 의자보다 더욱 실용적이고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감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감전 하나 더 추가해. 타박상.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이TV. 아유, 이 무너지겠다 이게. 너무 강력해서 한이TV 메인 화면 하단 배너 myhan이.co.kr로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캠페인도 좀 전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구독하실 분들, 또 우리 한겨레 20일 구독하실 분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실 그 이메일 번호는요, cctv@한이.co.kr 여기로 이제 해서 여러분들 한겨레 신문, 또 한겨레 20일, 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또 뭐가 있죠? 신의 20일 또 있나?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가 있죠? 자, 또 있어요. 오늘은 이코노미 인사이드. 오늘 근데 단조를 못했네. 그래서 오늘 내가 저 사전에 우리 저 하 기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디도스만 파면은 저 목이 날아갈 것이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전 지도를 아주 확실하게 했어요. 단조를 못했어.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준 이름이 뭐죠? 조현호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야, 끝까지 들어야지. 끝! 다 살려주세요.